항등식 세 번째,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법이 여기서 온 거죠.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줄여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 뭐 항등식에서만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주인공 문자가 있어. 주인공 문자. 뭐 방정식을 풀던, 우리가 주로 할 거는 이제 항등식이지만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함수든지 주인공 문자가 있어요. 주인공 문자를 제외한 문자. 미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문자예요, 문자예요. 근데 주인공 문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정계수라고 해요. 항등식에서는 주로 이 미정계수를 구하세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x에 관한, 대한이었었죠? 관한도 괜찮아요. x에 대한 항등식 이라고 되어 있으면 x가 주인공 문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등식에서 x를 제외한 다른 모든 문자들을 전부 다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항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일 수도 있죠.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x라는 문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정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 y에 대한 이라고 되어 있으면 y가 주인공 문자가 되는 거죠. y가 주인공 문자인 거예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k가 바로 주인공인 문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공인 문자는 보통 주어져요. 대부분은 x가 많긴 많은데 꼭 x가 무조건 주인공 문자는 아니야. 뭐 x가 될 수도 있고 k가 될 수도 있고, 뭐 m 같은 경우도 주인공 문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인공 문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 그 주인공 문자를 제외한 문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항등식은 방정식에서도 그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오지만 항등식에서는 주로 이 미정계수를 구하세요 라는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보면,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에서 미지수의 계수와 상수항을 정하는 미지의 계수와 상수항. 이 미정계수는 정확하게는 미지의 계수 또는 상수항 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라고 하는 게 아직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미정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뜻인 거죠. 주인공 문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을 전부 다 미정계수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 결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2번에 있는 항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따온 거나 마찬가지야. 항등식의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를 비교하여 비교한다는 건 같다고 한다는 얘기인 거야. 바로 2번 항등식의 성질에서 1번이나 2번에서 배웠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변은 x제곱도 없고 x도 없고 상수항도 없으니까 a, b, c가 모두 0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좌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들끼리 같다라고 한다고요. 비교한다는 게 같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또 x의 개수들끼리 b와 b 프라임을 같다고 하고 c와 c 프라임을 같다고 하고, 요렇게 풀이하는 방법, 요렇게 해서 미정계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예를 들어서 x-1에 x 플러스 a는 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이 있다. b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좌변 우변을 통틀어 보면 문자가 x라는 문자 말고도 여기 a라는 문자가 보이죠. b라고 하는 문자가 보이죠. 이게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다.
이 미정계수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 A 값하고 B 값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좌변을 잘 전개를 해요. 우변은 정리가 잘 돼 있잖아. 내림차순으로.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좌변을 잘 정리했죠. 그러면 x제곱은 x제곱끼리 계수 1, 1이지. 같다고 하면 뭐 1하고 1하고 같은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됐고, 여기는 a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b죠. 그럼 a 마이너스 1과 b는 같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여기는 3이죠. 그럼 마이너스 a는 3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a 값이 벌써 구해지지.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해주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값과 b 값을,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한 거죠.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정계수 A, B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지금처럼 잘 전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전개를 해서 좌변과 우변을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같은 동류항의 계수들끼리 같다라고 한다고요. 이 항은 전혀 하지 않았죠. 보통 항등식은 이 항을 잘 안 해요. 해도 돼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법. 항등식의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항등식의 뜻 자체가 등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거를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항등식의 정의대로 문제를 풀이한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전개를 해서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x에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여기가 0 되죠. 0과 1 플러스 a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좌변이 통째로 0이 됩니다. 우변은 1, b, 3 되는 거죠. 아, b가 마이너스 4군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x에다가 0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0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될 거고, 우변은 0, 0 되는 거니까 3 되는 거니까, 아, a가 마이너스 3이군요. 이렇게 a와 b 값을 적당한 숫자를 잘만 대입하면 간단하게 a 값과 b 값이 따로따로 구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어. 적당하지 않은 좀 더 어려운 숫자, 좀 적당하지 않은 숫자를 대입했을 때는 지금처럼 a 값과 b 값이 바로바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뭐 그런 경우라면 다시 연립방정식을 푼다든지 해서 a 값과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풀이하는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주로 뭐라고 하느냐? 수치 대입법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전개를 해서 계수들끼리 비교하는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적당한 숫자를 찾아서 걔를 대입해서 미정계수의 값을 구해내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항등식 문제, 간단한 항등식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항등식 중에는 모르는 식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x-1 fx가 뭔지 모르죠. 나도 모르고 막 쓴 거예요. 뭐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 a가 구하세요. 아니 fx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개를 할 거야? 아예 모르는 건 사실은 아니죠. 우변을 보면 2차식인 거니까 fx는 끽해봐야 1차식이겠지. 1차식하고 곱해서 2차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a 있으니까 bx 플러스 c라고 해서 전개를 해서 계수비교법을 써도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x에다가 1만 대입해주면 fx가 뭔지 상관없죠. 이게 0 돼버렸으니까 0은 2 더하기 3 더하기 a, 그래서 a 값을 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실제로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쓰기는 많이 씁니다. 두 가지 방법 알아두세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계수들끼리 같다라고 하는 방법, 계수비교법. 적당한 숫자를 주인공 문자에 대입하는 방법,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